우리가 앞에까지 축지법의 첫 번째 나무인 지적이라는 나무의 왼쪽에 첫 번째 나무까지인 등록상의 첫 번째인 우리 지법, 그리고 두 번째인 지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남아있죠. 경계하고 면적. 이 경계 한번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3페이지 세 번째 경계. 자, 거기다 형광펜 밑줄 쫙 커시고요. 자, 형광펜은 뭐다?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꼭 형광펜 아니더라도 빨간펜, 파란펜, 검정펜 같은 글자인 것은 축지법은 우리가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힘드네, 그죠? 그렇게 각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경계에서는 출제자는 어떤 데 포커스를 가지고 출제를 하느냐? 그래서 263페이지 오른쪽 날개 박스를 보시니까 첫 번째, 경계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분할을 했을 때는 또 경계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죠? 분할을 했을 때는, 그죠? 하나의 필지, 토지가 있는데 쪼갰다. 그러면 새로운 경계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죠? 결정하느냐. 그것도 원칙과 예외가 있겠죠. 항상 우리 시험은 뭐예요? 원칙보다는, 그렇죠, 예외. 꼭 그런 걸 물어보죠.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이 가능한 경우. 원래는 우리 법에서는 딱 법에 경계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경계는 설정하는 거야,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경계점 표지, 우리 쉽게 말해서 그 말뚝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도시 개발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뚝에 좀 막 깃발도 빨갛게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말뚝을 갖다가 우리 법에 말뚝이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점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 후에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점에 하나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실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재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64페이지 괄호 2번에 결정 기준 있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출제자 의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괄호 3번, 분할에 따른 경계, 거기 예외라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이 265페이지, 괄호 5번,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자가 주로 묻는 파트인데, 앞쪽 거, 첫 번째 점이죠. 요거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요 두 번째 점 있죠. 출제자 두 번째 점. 요쪽을 좀 더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축지법은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 용어의 정의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미 경계라는 용어의 정의는 이미 앞에 용어 정의라는 총칙편에서 용어 정의에 우리 아마 8번째쯤 됐을 거예요. 8번인가? 이렇게 거기서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 250페이지 9번째네요. 그죠? 8번째가 경계점이고 9번째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포인트가 뭐였죠? 그렇죠. 직선이라는 거, 곡선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263페이지. 자, 경계, 형광펜 밑줄로 하셨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무엇으로? 직선으로. 곡선 아닙니다. 또 직선 또는 곡선도 아니겠고요. 당연히 어디에 등록한 선이다? 지적 공부에. 그래서 항상 이 등록사항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지적 공부에 적은 쓰는 사항이죠. 필기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등록사항은 별개로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뭐하고 지적 공부하고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진짜 공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경계라는 게 지적 공부에 모두 쓰여져 있느냐, 등록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지적도 하고 임야들은 도면에만 등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등록이
아니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 중에서도 도면만,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만 이렇게 등록하는 선을 말한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게 선인데 뭐예요? 법률적 개념의 선이다. 측지법상 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측지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이 도면상의, 그죠? 도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는, 우리 또 가보면은 논두렁이 있고 밭두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죠?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직선인데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법상, 도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로 1번에 일반 원칙입니다. 즉, 경계를 설정하는데 정하는 일반적인 제너럴의 원칙이 뭐냐 해서 이게 먼저 나와 있고, 이거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괄호 2번도 보면은 결정 기준이다. 역시 뭐예요? 설정 기준이 되겠죠. 경계. 그죠? 이거는 이제 측지법상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험은 뭐예요? 우리는 학문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학자들 거보다는 뭐에? 법률, 법 조문상의 그런 내용,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한번 보죠. 괄호 1번부터. 자, 경계 설정의 일반 원칙 보니까 첫 번째가 축척 종대의 원칙입니다. 예컨대 말이죠. 6000분의 1 축척이 있고요. 그죠? 600분의 1 축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대추척이고 어떤 것이 소추척인가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대추척, 소추척을 말할 수가 없죠. 크다, 작다는 뭐예요? 상대적 개념이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60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은 어떤 게 대추척입니까? 그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그죠? 피자 한 판이 있어. 그걸 6000개로 쪼개가지고 여러분 한 조각 줬어요. 여기는 600개로 조각 내서 한 조각 줬어요. 여러분 어떤 거 드실래요? 그쵸. 한 판 다 먹어야지. 그거 뭐 조각 먹겠어요? 당연히 600분의 1 하겠죠. 여기 더 크니까. 그러니까 600분의 1이 6000분의 1보다 대축척이 되는 거죠. 크다는 것은, 대축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정밀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계도 6000분의 1보다는 대축적인, 상대적으로 대축적인 600분의 1에 나와 있는 그런 축적의 지적도, 임야도니까 지적도의 것이 뭐예요? 훨씬 더. 그렇죠. 도면이. 그 지적 도면의 경계가 훨씬 더 정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어설픈 걸 따라야 됩니까? 정확한 걸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정확한 것보다 정밀한 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그런다? 축척 종대, 쫓을 종자, 클대자. 그래서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일 토지에 2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는 없다.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여기 경계가 요거지, 뭐 요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직선주의입니다. 경계 직선주의.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용어정의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 국정주의다. 당연히 국가만이 우리 지적 국정주의가 있었죠. 역시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성이다. 옮길 수가 없다. 자, 보세요. 경계가 한번 결정되면은 토지 이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옮길 수 없다. 지 맘대로 왔다 갔다. 그럼 뭐예요? 지 맘대로 맨날 그 토지에 뭐가 있겠어요? 분쟁이 발생되겠죠. 경계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학교 안 다니기 전인가요? 땅 따먹게 해보셨죠? 그죠? 같은 컨트리시네? 이렇게 땅 따먹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금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죠? 삐져가지고 나가라! 뭐 이렇게 가고. 자, 그 땅 따먹기 한 번 결정하면은 말이죠. 그거 내가 이 한눈판 사이에 얘가 슬쩍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난리 나릅니다. 그죠? 돌로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머리 이마 깨지고 된장 바르고 난리 나는 거죠. 그쵸? 옛날에 돌아가고 싶죠? 여하튼, 그래서 부동성입니다. 옮길 수가 없겠죠. 우리 부동성이, 여기는 경계의 관점에서 본 거죠. 이 물리적 토지, 자연적 토지 관점에서 부동성이다. 이것은 앞에 1차 숲의 부동산학 개론에 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꼭 부동성이 있었죠. 그건 사실 다른 개념이죠.
그쪽은 토지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경계.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앞에다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원칙적인 경계 결정 기준이다. 그래서 결정 기준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괄호로 써놓읍시다. 어떤 분은 결정 기준. 그러니까 우리 법 저문에는 결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설정 기준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하신 분들이 이게 법을 물론 전공도 하셨지만은 주로 학자분이잖아요. 대학교 교수님, 부동산학과 교수님들,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다가 설정,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면 좋겠죠, 그죠? 자, 설정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은 항목이 몇 개입니까? 5개네요. 와우, 5개네요, 그죠? 5개. 항목이 4개 이상이면 뭐예요? 출제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출이 됐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특집법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요약식으로. 별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연접되는 서로 붙어 있다. 연에서 접해 있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경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의 경계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계가 어딘지를 정해줄 그런 원칙적인 스탠다드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거기에 지금 경계 결정의 원칙적인 기준이죠. 자, 봅시다. 1번, 괄호 1번이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죠? 딱 직선이다 이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가 갑토지고 여기가 을토지예요. 그래서 갑과 을토지에 그럼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뭐 중앙. 여기가 여기 요 중앙이 이거죠? 여기가 뭐다? 경계가 되는구나. 여기가 경계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그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왔죠. 봅시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이번에는 뭐예요? 높낮이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가 좀 다른가 보죠. 그랬을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다. 이건 미치겠네. 중앙이 아니고 하단부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갑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을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갑토지하고 갑의 토지하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서로 연접해 있는데 높낮이의 차이가 이거는 없는데 이거는 있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누구 걸로 가야 이게 문제가 됐죠. 그죠? 요 부분, 요 빗금치 부분. 요 놈은 갑 거냐, 을 거냐, 그죠? 그럼 뭐예요? 힘센 놈 거?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건 동물의 세계지, 동물의 세계. 그러면은 항상 뭐예요? 논리적이어야 된다. 공평하고 합리적. 인간의 이성, 감성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뭐예요? 내가 친한 갑거로 해주고 싶죠. 감정이 아니라 논리. 로직으로 이제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빗금친 부분은 어느 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갑의 토지는 평평하니까 문제가 없죠. 무너질 염려가 없죠. 그러나 을의 토지는 위에 높게 있으니까 이게 무너질 염려가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지탱을 해야 돼요. 지탱을. 그죠?
지탱을 하는데 갑토지를 지탱하는 겁니까? 을토지를 지탱을 해주는 겁니까? 당연히 을토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토지 걸로 해줘야 되겠어요? 을토지 걸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야? 요거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경계가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요 하단부. 상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요 딱 하단부에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다. 해서 거기 그 구조물 등에 뭐라고요? 하단부다. 일상평어주의 상인지 하인지 그거 바꾸면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봅시다. 세 번째, 도로, 국어. 우리 국어 아시잖아요. 그죠? 또랑. 그죠? 인공적인 또랑이죠. 앞에 지목에서 봤죠? 도로, 국어 다 지목입니다. 그 지목 중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 절토라는 거면 절단된 토지를 줄여서 절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절토가 있으면 또 뭐도 있죠? 성토도 있죠. 조성한다, 토지를 만들어준다, 메꾸는 거. 이렇게. 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자, 그 경사면에 뭐입니까? 이번에는 거꾸로네요. 이제는 상단부, 하단부가 중앙도 아니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경우죠. 자, 갑의 토지가 있고요. 을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도로다, 이건데. 도로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죠. 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렇게 절단을 했어요. 절토를 했다 이거예요. 절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잘랐다. 이번에는. 그죠? 케이크 잘해 드시면 잘랐어요. 그죠? 이랬을 경우는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럴 경우 보세요. 그럼 항상 어느 토지를 위한 거냐를 보면 돼요. 사람 기준이 아니라 토지 기준으로 보면 토지 기준. 측지법이니까 토지 기준으로.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절토를 한 게 이쪽 왼쪽 토지를 위해서 절단한 겁니까? 오른쪽 토지를 위해서 절단한 겁니까? 그렇죠. 왼쪽 토지를 위해서 절단한 거죠. 그렇죠? 그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딱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를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왼쪽 토지니까 뭐예요? 갑의 토지 걸로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상단부 여기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 경우는 이제 2번하고 서로 반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보죠. 네 번째 보면 토지가 해면 또는 해면이 이제 바다가 되겠죠. 그죠? 수면이면 뭐 댐이 있거나 이런 거, 육지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그런 선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은 해수 그러죠. 육지물은 그냥 육지물인가? 담수 그러죠. 그랬을 때 그런 면을 갖다가 해면, 바다는 해면, 육지는 수면, 물에 접하는 면이. 그리고 물이 가장 이렇게 바닷물이 제일 많이 찰 때가 뭡니까? 만조 때죠, 그죠? 가득 찰 만조, 조류가 가득 많이 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 만조위 그런 수위 이렇게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육지의 그 수면은 뭐예요? 최대 만수위. 예컨대 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홍수질일 때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그 맥시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은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했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자, 갑에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하필이면인지 좋은지는 몰라도 그렇죠? 바다 쪽에 있는 거예요. 바다 쪽에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컨대 바다나 댐이야. 여기가 바다나 아니면 뭐 댐 같은 거, 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잔잔할 때 가장 낮은 때는 여기예요.
중간이면 한 요 정도. 가득 차면 요까지, 그렇죠? 속된 말로 이빠이, 요까지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갑의 토지는 어디까지 경계냐 이거죠. 자, 우리 측지법상의 토지는 뭐예요? 토지해야 돼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바다는 측지법상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바다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죠?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까지만 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최대로 이빠이 올라온 데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식이 좀 딸려서 영어 이렇게 이빠이 최대로 올라온 여기가 요 경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 바다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갯벌 토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지목도 없어요. 그죠? 토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맥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볼까요? 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바다를 메꿨다는 거죠. 그렇죠? 호수가 아니라 바다를 메꾼 거예요. 그렇죠? 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했네요. 토지에 편입해서 그거까지 가지고 싶은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등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는 어떻게 된다? 바깥쪽의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의 어깨의 부분이다. 자, 이런 경우죠. 5번째는. 자, 갑이 열심히 정지용 회장님이신가 봐요. 그죠? 고 정지용 회장님 참 위대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예컨대 낮으니까 여기에 육지가 쭉 이어지단 말이죠. 이 바다예요. 그렇죠? 바다 여기까지 육지야. 근데 여기를 막 메꿨어요.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그래서 그리고 이 바닷물이 넘칠 걸 대비해서 여기 뭘 쌓았겠어요? 당연히 뚝을 쌓았겠죠. 제방을 쌓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제방을 편입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깥쪽에 이 제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깥쪽에 뭐예요? 어깨 부분. 어깨죠. 어깨 부분. 요까지를 경계로 선다. 여기가 해서 여기까지 갑의 토지권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경계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래서 이게 뭐예요? 경계의 일반적인 결정 기준, 원칙적인 설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잠깐 포즈 버튼 누르시고 쭉 한번 그림. 우리 책의 장점이 뭐예요? 이면이 많다. 빈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적절하게 쌤 저는 너무 날개 박스 264페이지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놓으면 좋죠. 오케이. 아니면 날개가 싫어. 그럼 포스트에다 적어놓으면 되고 그래서 딱 포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한번 잘 그려봅시다. 어느 분이 잘 그러셨는지 디카로 찍으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올려주세요. 상품? 네, 없습니다. 자, 합격이에요. 상품은 합격.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봅시다.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당구 표시가 또 있네요.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소유자가 다르대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경계라는 게 소유권의 범위니까 당연한 얘기를 또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경계의 일반적인, 그죠? 원칙적인 결정 또는 설정 기준에 대해서 봤어요. 이게 원칙인데 말이죠. 이게 원칙이다. 경계를 설정하는 이게 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외가 있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 다 잘 나온다. 다 잘 나온다. 다 잘 나온답니다. 다. 예외적인 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느냐는 거죠. 또 다르게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느냐. 그게 사실은 논리전개상 265페이지 있죠. 괄호 5번. 이게 이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놨어요? 잘 모르니까 제가. 법 조문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조문이 막 뒤죽박죽 사실 돼 있습니다. 좀 논리적인 전개가 좀 약간은 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 경계 설정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바로 5번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그쵸? 측량 가능한 경우 경계점 표지가 뭐라고요? 말뚝이다. 말뚝. 그쵸? 말뚝이다. 여러분 막 공사하는데 판교나든지 그죠? 옛날 분당, 일산 이렇게 공사할 때 그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드는 절차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죠. 그렇죠? 구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절차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서 우리 뒤에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배우죠. 다 연계돼 있어요. 자, 신도시는 여기는 애초에 있던 토지들이죠. 근데 이걸 싹 밀어버리고 새 토지를 만든다 이거예요. 새 토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경기를 어떻게 한다? 말뚝 박아가지고 한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말뚝 박아서 한다. 그건 괄호로 써놓읍시다. 5번에다가 빨간 펜 밑줄 쫙 하시고, 이게 시험 잘 나와요. 빨간 펜 밑줄 쫙 하시고, 괄호로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은,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결정 기준이 되겠죠. 예외적인. 자, 한번 볼까요? 1번 봅시다. 어떤 경우냐? 도시개발사업. 이 절차를 규정한 법이 뭐라고요?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그죠?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여기 등이 뭐냐?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법조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318페이지 뒤에 이제 항상 조문까지 보셔야 됩니다. 조문까지. 자, 318페이지 보시면은 령 83조 1항이 있죠. 령 318페이지에 시행령 가운데 83조 1항에 8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을 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런 거. 우와, 되게 많네. 많은 사업. 그죠? 우리 뭐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축지법에 택지개발사업, 뭐 산업단지 만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뭐 또 지역균형 무슨 뭐에서 지역개발사업,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어우, 이렇게 많지? 어쩔 수 없죠.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런 사업. 그죠? 되게 많아요. 하여튼. 자, 그런 사업.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사실 앞에 이제 보면은 법조문에 농어촌 정비 사업도 있죠. 농어촌 정비법상에 농어촌 정비 사업. 이거는 뭐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렵죠. 사실 결국은 눈에 많이 발라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출제자가 암기할 수 있는 것만 내도록 하자. 그 어르신네들 이거 암기하실까요? 조문 보고 뺏기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출제하지 맙시다. 본인 외울 수 있는 것만 내자고요. 우리가 출제하잖아요. 그분도 떨칠 수가 있어. 그것도 과락으로. 진짜로. 정말 이런 건 너무하죠, 이런 거. 그래서 그 왼쪽에 법률에 다시 318페이지 왼쪽에 그 법률에 86조의 1항에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고요? 요거라고. 오른쪽 대통령이 시행령이니까 그 많은 것. 여하튼 그런 사업의 시행자가 다시 265페이지입니다. 그런 사업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경계를 결정한다고요. 그쵸? 즉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예컨대 이렇게 그죠? 우리가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로 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을토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대요. 이 지역을 뭐 한다고요? 그쵸? 농어촌 정비 사업 한대요. 이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택지개발 사업 한대요. 이 지역을 뭐 한다고요? 정비 사업 한다고요. 그렇죠? 여하튼 각종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완전히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얘들은 뭡니까? 이 기준을 잡아요. 여기다 말뚝을 설치한다. 뭘 설치한다고요? 말뚝. 말뚝 그러면 무식해 보이니까 뭐래요? 경계점 표지라고 한다고요. 표지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경계를 결정한다고. 여기가 아니라 원칙적인 여기에 예외적으로 요 가운데 여기를 해서 예외적인 경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뭐예요? 반듯하게 다 할 거니까.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말이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여기서 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 아무 사업도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 공급사업 시행자와 그럼 공공사업이 뭐냐? 이거는 317페이지. 317페이지 법 87조 1호. 법 87조 1호 나와 있죠. 신청에 대해 가지고 공공사업 등 해서 나오죠. 요런 시행자. 그죠? 요와 그다음에 2호가 뭐예요? 국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오죠. 또 국가 등 해서 이런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해서. 그렇죠?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가는 항상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부동산 관련 공법의 첫 번째 법이죠. 요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에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요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측지법을 하고 있지만 뜬금없이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뜬금없이 부동산 관련 공법들이 다 연계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535페이지 보시면은 자, 535페이지에 국토법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 32조를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 등 이렇게 되죠. 도시를 하나 이렇게 잘 그죠? 도시를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개발이든 그죠? 또는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 선 계획을 한 다음에 이용도고 개발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지 뭐예요?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1항에 쭉 그죠? 시장 군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고시되면 고시 나오죠? 결정 고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 지적 나오네. 친구라는 게 나오네요. 지적이 표시된 어디에? 지형도죠. 옛날에 이게 지형도예요. 지형도는 막 그렇게 좀 복잡하죠. 더 지적도나 임야도보다.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는 거. 지형도 막 등고서 나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달라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도시를 쪼개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어떤 공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4번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즉 무슨 말입니까? 을이. 근데 을이 이 토지 팔아먹고 싶어. 자기 토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요까지죠. 원칙적으로는 요까지죠. 요까지. 근데 팔아먹고 싶은데 말이죠. 팔아먹고 싶은데 이거를 그죠? 자기가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여기 요까지 얘는 이렇게 뭐 예컨대 그죠? 무슨 텔레콤에서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 그 텔레콤이 다 사기 그러니까 요것만 필요하대. 또 어떤 사람은 요까지만 자기는 사고 싶대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병한테 팔아먹고
여기는 정한테 팔아먹고 싶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분할을 해가지고 할 때는 뭐예요? 경계점 표지, 말뚝 박아가지고 쪼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왜? 지 땅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자유의 원칙. 내 땅 쪼개서 판다는데 누가 말길 거예요, 그죠? 그거 산다는데 누가 말기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렇죠? 인가나 허가를 받았대요. 허가해 줬다는데, 인가해 줬다는데, 국가가 그렇게 하라는데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토지의 분할도 사실 우리 이제 국토법상에 보면은 하나의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 다 연계가 돼요, 연계가. 그래서 뭐냐면은 549페이지 보시면은 56조 매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550페이지 보시면은 개발행위 중에 뭐냐면은 말이죠. 4호에 뭐라고 있어요? 토지 분할 나와 있네요. 토지 분할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야? 허가 맡아야 된다. 앞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공인중개에서 전체 하나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배우는 거죠. 모든 게 다 서로 그렇죠. 연관이 돼 있고 맞물려 있다. 톱니바퀴처럼. 자, 요게 뭡니까? 왼쪽 페이지 괄호 2번에 이 결정 기준의 예외적인 경우다. 그럼 이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길어. 그럼 뭐야? 간략하게 합시다. 괄호 5번에 1번에 그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너무 기니까요. 괄호로 하시고 검정펜으로 공공사업, 공공취득이라고 적어놓읍시다. 공공사업, 공공취득. 그렇게 또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선, 4번에서는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5번에 인가 허가, 거기다 검정펜 밑줄 합시다. 그래서 요거 앞에 원칙적인 경계 결정 기준, 설정 기준의 원칙적인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이런 5가지 경우를 그렇죠? 원칙 5가지, 예외 5가지. 항목이 4개 이상이면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볍지 않나? 무겁게 꼼꼼하게 경계 전반부를 마무리 지었고요. 잠깐 커피 한 잔 드신 후에 경계 후반부하고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